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랩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파이를 그냥 또 다른 토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몇 달러, 몇 센트에 사고 파는 그런 거요. 근데 만약 10개 거대 기업이 파이를 통합하면요? 아침 커피를 파이로 사고, 넷플릭스 구독료를 파이로 내고, 우버를 파이로 타고, 아마존에서 파이로 쇼핑하면요? 그때 파이는 그냥 토큰이 아니게 돼요. 왜냐고요? 파이가 앱에서 인프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진짜 상거래의 기본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31만 4,159 GCB와 직접 연결돼요. 6년간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누가 실제로 파이를 쓸 건데? 실제 세계 유틸리티는 어디 있어? 파이는 살아남으려면은 큰 회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 거였어요. 지금 유럽 규제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달성 이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오늘 저는 비밀 리스트를 공유할 거예요. 순수한 비즈니스 논리와 시장 힘에 따라 지금 당장 파이 네트워크를 봐야 하는 10개 거대 기업들이요.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경제적 현실과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근데 누군지 밝히기 전에 왜 지금인지, 왜 2년 전이 아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패턴을 보면은 이게 불가피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너십과 파이의 진짜 가치 사이의 연결에 대해 보여드릴 건 모든 걸 완전히 바꿀 거예요. 왜 이 회사들이 수년간 파이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두 가지 거대한 이유가 있고 이걸 이해하는 게 결정적이에요. 첫째, 규제예요. 2024년 전까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맺는 게 전통 기업들한테 진짜 위험했어요. 법적 프레임워크가 명확하지 않았고요.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한번 잘못하면은 규제, 악몽, 벌금 또는 더 나쁜 일을 의미할 수 있었죠. 근데 유럽의 미카 규제와 파이가 달성한 다른 컴플라이언스 이정표들로 바뀌었어요. 법적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주요 기업들이 파이를 볼 수 있어요. 법무팀이 패닉 발작하지 않고요. 길이 명확해요. 프레임워크가 존재해요. 둘째, 그리고 이게 엄청난 건데요. 사용자 기반이에요. 왜 이 회사들이 수년간 파이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두 가지 거대한 이유가 있고 이걸 이해하는 게 결정적이에요. 첫째, 규제예요. 2024년 전까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맺는 게 전통 기업들한테 진짜 위험했어요. 법적 프레임워크가 명확하지 않았고요.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한번 잘못하면은 규제, 악몽, 벌금 또는 더 나쁜 일을 의미할 수 있었죠. 근데 유럽의 미카 규제와 파이가 달성한 다른 컴플라이언스 이정표들로 바뀌었어요. 법적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주요 기업들이 파이를 볼 수 있어요. 법무팀이 패닉 발작하지 않고요. 낡은 금융 시스템이 나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용카드, 전신송금, 전통 결제 프로세서들 느려요. 비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구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내 거대 기업이 그걸 알아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부터 시작할게요. 이 회사들은 모든 단일 거래마다 상인들한테 2에서 3%를 청구해요. 카드를 긁을 때마다 사업체가 그들한테 돈을 내요. 작은 사업체한테는 이게 빠르게 쌓여요.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는 큰 회사들한테는 천문학적 수수료죠. 파이 거래는 1센트의 일부 비용이에요. 그 과장이 아니에요. 이게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거래는 전통 결제 레일에 비해 엄청나게 싸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바보가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결제의 미래라는 걸 알아요. 수년간 실험해왔죠. 근데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가장 크고 가장 준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통합해야 해요. 다른 누군가가 먼저 하고 그들을 무관하게 만들기 전에요. 파이와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경쟁자가 하기 전에 생태계에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방어 전략이자 공격 기회죠. 페이팔은 다른 상황에 있지만 똑같이 필사적이에요. 페이팔의 성장이 정체됐어요. 사용자 기반이 예전처럼 확장되지 않아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런칭했는데 시장에서 거의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한편 신흥 시장에서 약해요. 전통 은행이 제한적이지만 휴대폰 채택이 엄청난 곳들이요. 파이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 시장들이에요. 페이팔이 파이를 통합하면 수년간 침투하려고 애쓴 지역에서 즉시 발판을 얻어요. 단지 똑똑한 게 아니라 성장 전략의 필수예요. 그 다음은 스트라이프예요. 스트라이프는 인터넷 경제의 엄청난 부분을 지원해요. 온라인에서 뭔가 샀다면 스트라이프가 배경에서 그 결제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최근 휴식 후 암호화폐 결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상인들, 특히 유럽 확장을 위한 가장 확장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찾고 있어요.
미카 컴플라이언스 기억하세요? 그게 파일을 유럽 통합 리스트 맨 위에 올려놔요.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페이 얘기할게요. 바이낸스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조사, 벌금, 제한에 직면했죠. 한편 파이는 바이낸스가 고전한 영역에서 성공했어요. 파이는 준수했어요. 파이는 검증된 사용자 기반을 구축했고요. 파이는 규제 숙제를 했어요. 바이낸스 페이는 승리가 필요해요. 결제 공간에서 여전히 관련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파이를 바이낸스 페이에 리스팅하는 건 파이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한 프로젝트와 연결돼서 신뢰성과 시장 위치를 재건하려는 시도예요. 이제 여러분이 거의 매일 상호작용하는 회사들에 도달했어요. 여기가 파이가 이론적인 걸 멈추고 여러분의 실제 일상의 일부가 되는 곳이에요. 가장 큰 거부터 시작할게요. 아마존. 아마존은 매년 신용카드 사기와 차지백으로 수십억 달러를 잃어요. 수십억이요. 누군가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기가 일어나면 아마존이 비용을 먹어요.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 가장 큰 지속적 비용 중 하나예요. 파이의 블록체인은 검증된 인간들로부터 불변 결제 기록을 만들어요. 블록체인 거래를 차지백할 수 없어요. 전통 결제 시스템을 괴롭히는 같은 유형의 사기를 저지를 수 없어요. 파이가 사용하는 검증 시스템은 모든 거래가 진짜 식별된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의미해요. 아마존한테 이건 단지 다른 결제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손실을 제거하는 것, 게다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수수료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그들 수익에 수십억을 더 추가해요. 이건 그냥 기본 수학이에요. 아마존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효율성과 마진 최적화에 기반해요. 파이가 한 번에 두 가지 엄청난 비용 문제를 해결해요. 다음은 쇼피파이예요. 수백만 개의 작은 온라인 상점이 쇼피파이에서 운영돼요. 이미 일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5천만 파이 사용자가 갑자기 전 세계 수백만 개 소규모 사업체에서 파이를 쓸 수 있게 되면요. 전체 쇼피파이 생태계를 위한 경제 부양 패키지예요. 작은 상인들이 새 고객을 얻어요. 파이 사용자들이 유틸리티를 얻고요. 쇼피파이는 거래 수수료와 증가된 플랫폼 가치를 얻어요. 모두가 이겨요. 근데 다음 두 회사는 훨씬 더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있어요. 우버와 넷플릭스요. 같은 근본적 필요를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묶을게요. 마이크로 트랜잭션과 글로벌 도달이요. 우버를 생각해보세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누군가가 승차하고 싶어 해요. 전통 결제로는 환전 수수료, 국제 거래 수수료, 결제 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모두가 자기 몫을 가져간 후 작은 거래는 많은 시장에서 우버한테 수익성이 없게 돼요. 파이로는요? 즉시, 결제, 환전 없음, 최소 수수료, 갑자기 신흥 시장의 작은 승차가 수익성이 있게 돼요. 우버가 현재 피하는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결제 인프라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니까요. 넷플릭스도 비슷해요. 월 15달러 구독은 큰 것처럼 안 들리지만 비자가 자기 몫을 가져가고 환전이 일어나고 국제은행 수수료가 적용되면 넷플릭스 마진이 줄어들어요. 파이는 작고 빈번한 글로벌 결제를 실제로 수익성 있게 만들어요. 처음으로 이제 회사들이 결제 처리에서 돈을 잃지 않고 마이크로 트랜잭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서빙할 수 있어요. 서구 세계는 종종 잊어버려요. 글로벌 인구 대부분이 신흥 시장에 산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두 회사가 절대적으로 거대해요. 첫째, 아프리카의 MTN 모바일 머니요. MTN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을 서빙해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통 은행은 인구의 엄청난 부분에게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MTN 같은 모바일 머니 시스템이 은행 시스템이 됐어요. 사람들이 폰에 돈을 저장하고 폰으로 결제를 보내고 모바일 머니로 전체 사업을 운영해요. 그리고 파이가 엄청나게 강한 곳이 어디죠? 아프리카요. 풀뿌리 채택이 이미 끝났어요. 사람들이 이미 파이를 알아요. 이미 써요. 이미 채굴하고 있고요. MTN이 파이를 통합하는 건 새로운 걸 소개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통 은행 인프라를 이미 대규모 채택이 있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에 관한 거죠. 이건 작은 기회가 아니에요. 잠재적으로 전체 대륙을 위한 금융 접근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의 G캐시예요. 필리핀은 암호화폐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가장 관여된 국가 중 하나예요. 채택률이 지붕을 뚫어요. 디지털 화폐가 서구 국가들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류예요. G캐시는 그들의 금융 슈퍼 앱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것에 그걸 써요. 결제, 저축, 투자, 송금요. 송금 얘기하자면은 그게 엄청나요. 필리핀에서 수백만 명의 해외 필리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집에 돈을 보내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천문학적이에요.
그리고 필리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미 선호하는 화폐가 뭔지 아세요? 파이요. G캐시가 파이를 통합하는 건 먼 가능성에 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용자 기반의 기존 수요를 서빙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사용자들이 이미 요청하고 있어요. 이건 조심스럽게 물을 테스트하는 서구 기업들이 아니에요. 수요가 이미 거기 있고 증명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통합할 수 있는 신흥시장 거인들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게 훨씬 더 큰 것과 연결되는 곳이에요. 파이 가치에 대한 전체 대화를 바꾸는 뭔가요? 왜냐하면 이 10개 회사가 실제로 파이를 시스템에 통합하면 가격에 대한 함의가 단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필연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파이를 그냥 또 다른 토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몇 달러나 몇 센트에 거래하는 것으로요. 근데 이 10개 거인이 파이를 통합하면 아침 커피를 실제로 사고,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고, 우버를 주문하고,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걸 모두 파이로 할 수 있으면 파이는 그냥 토큰이기를 멈춰요. 근데 파이가 인프라가 돼요. 파이가 상거래의 기본 레이어가 돼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마존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이 흐르죠? 비자, 우버, 이 모든 회사들을 합쳐서 얼마나 흐를까요? 수조 달러의 경제 활동 얘기하고 있어요. 수조요.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제한된 공급으로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수조 달러 가치의 경제 가치를 밀어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가 1달러나 심지어 100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면 수학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 가격에서 글로벌 상거래를 처리하기에 유통되는 파이가 문자 그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건 기본 경제학이에요. 엄청난 수요를 만나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때 가격이 조정돼야 해요. 선택이 아니에요. 수학적 필연성이에요. 글로벌 회사들이 파이를 채택하면은 단지 기술을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실제 세계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 과대 광고가 아니라 매일 거래를 운영하는데 파이가 필요한 실제 사업체들요. 그 사업체들은 파이를 획득해야 할 거예요. 파이를 보유해야 하고요. 수백만 또는 수십억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파이 유동성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이론적 수요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사업의 결정적인 수요예요. 그리고 그 수요가 고정 공급에 부딪히면 가격은 네트워크를 기능하게 만드는 어떤 레벨로든 조정돼요. 시간이 째깍거리고 있어요. 매 초가 파이 네트워크를 영원히 재정의할 순간에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가 거의 여기 있어요. 수백만이 희망과 흥분으로 기다려온 이정표요. 수년간 수백만이 폰을 탭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약속이었던 디지털 화폐를 양육하면서요. 각 탭은 신뢰의 투표였어요. 더 포용적인 금융 미래를 위한 비전에 대한 작은 믿음의 행동이었죠. 파이 메인넷 탈중앙화 거래소, DX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이건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의 관문이에요. 추수라고 생각하세요. 수년간의 인내와 믿음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거예요. 농부들이 밭을 돌보듯이 파이 파이오니어들은 이 프로젝트를 씨앗에서 결실까지 양육해왔어요. 추수감사절 2025년 10월 27일은 우리가 뿌린 걸 거두는 날이에요. 파이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챕터의 시작으로 기억될 날짜예요. 이건 단순한 또 다른 암호화폐 런칭이 아니에요. 운동이에요. 모두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접근 가능한 화폐요. 장벽을 깨고 모든 곳의 사람들을 위한 문을 여는 것에 관한 거예요. 출시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 준비가 핵심이에요. 첫째, 안전한 비수탁 지갑을 설정하세요. OKX 지갑이 추천되죠. 다운로드하고 지갑을 만들고 시드 프레이즈를 적으세요. 절대로 시드 프레이즈를 디지털로 저장하지 마세요. 종이에 쓰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잃어버리면 암호화폐가 영원히 사라져요. 다음, KYC를 완료하고 파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됐는지 확인하세요. 파이 앱에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DEX가 가동되면 지갑을 연결하고 거래할 준비를 하세요. 전략을 결정하세요.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하세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왑하거나 홀딩하세요. 변동성에 대비하세요. 시장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인내하세요. 모든 거래를 2번 확인하고 사기를 조심하세요. 파이 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의 공식 링크만 사용하세요. 지금 준비가 원활한 경험을 보장해요. 침착하고 경계하고 출시 준비하세요. 카운트다운이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